상속 강탈. 제1부 6시간의 유예. 1장. 새벽 1시 7분. 휴대폰이 울렸다. 유나리는 모니터 10개가 켜진 감사실에서 눈을 떴다. 책상 위엔 리조트 4분기 감사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커피 자판은 이미 식어 있었다. 그녀는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했다. 남편. 평소라면 새벽에 전화할 사람이 아니었다. 최도윤은 밤 11시만 넘으면 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아침 7시 전엔 절대 깨지 않는 사람이었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원칙. 하리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숨이 가빠 있었고 말끝이 떨렸다. 여보, 큰일 났어. 권선옥 대표님이 쓰러졌어. 하린의 손이 멈췄다. 권선옥. 리조트 지분 37%를 보유한 실질적 오너이자 도윤의 후견인. 법적으론 가족도 아니지만 도윤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쥔 사람. 병원은 해성의료센터로 이송했어. 제휴클리닉. 근데 여보, 지금 당장 와야 돼. 증상이 뭔데? 심장 발작 같은 거. 잘 모르겠어. 의사들이 계속 뭔가 확인하고 있는데. 하리는 이미 PC 화면을 켜고 있었다. 감사팀장 권한으로 리조트 제휴병원 시스템에 접속했다. 해성의료센터 응급실 현황. 새벽 1시 기준 내원 환자 명단. 권선옥 62세 여. 내원 시각 103. 증상란은 비어 있었다. 여보, 들어? 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더 절박했다. 지금 당장 집에서 서류 가져와야 돼. 지분 위임장이랑 금고 카드키. 침실 서랍 제일 아래 있는 거. 하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왜? 대표님 의식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지금 서명 못 받으면 큰일 나.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하거든. 네가 와서 증인 서명해줘야 돼. 응급인데 왜 서류가 먼저야? 하린아.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톤이었다.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야? 대표님이 쓰러지셨다고. 빨리 안 오면. 빨리 와. 제발. 하리는 모니터를 응시했다. 해성의료센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권선옥의 바이탈 사인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다. 혈압 1만 2882, 맥박 76, 체온 36.8도. 정상이었다. 알았어. 지금 갈게. 하리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다. 리조트 감사실은 24시간 출입이 가능했지만 새벽엔 경비조차 순찰을 돌지 않는 층이었다. 그녀가 복도로 나서는 순간 엘리베이터 쪽에서 카트 끄는 소리가 들렸다. 팀장님. 정미경이었다. 55세. 리조트 야간 미화팀 반장. 할인보다 먼저 출근해서 할인보다 늦게 퇴근하는 사람.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복도를 쓸고 엘리베이터를 닫고 주차장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 아줌마, 왜 벌써? 오늘 VIP층 특별 청소 있어서요. 정미경은 카트를 세우고 할인을 봤다.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다. 평소엔 항상 고개를 숙이던 사람이 오늘은 할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어디 가세요? 이 시간에. 급한 일이 생겨서. 할인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정미경이 다가왔다. 그리고 갑자기 할인의 손목을 잡았다. 팀장님. 네? 정미경의 손엔 뭔가가 쥐어져 있었다. 찢어진 세탁물 라벨. 하얀 천 조각의 볼펜으로 휘갈긴 글씨. 6시간 늦게. 할인이 라벨을 펼쳤다. 뒷면에도 글씨가 있었다. 7시 10분에 오세요. VIP층 아침 배식 시간. 그때 가면 누가 연기하는지 보입니다.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다. 할인은 정미경을 봤다. 정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할인의 손을 놓고 카트를 밀어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문이 열렸다. 할인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라벨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감사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해성의료센터 시스템을 다시 열었다. 권선옥 62세. 특이사항란에 새로운 기록이 추가돼 있었다. 특실 배정 요청 보호자
요청 115 담당 최. 하리는 클릭했다. 담당 간호사 메모가 펼쳐졌다. 환자 의식 명료. 증상 호소 없음. vs 바이탈 사인 안정. 보호자 지속적 특실 요청으로 20층 VIP 병실 이동 조치. 응급 아님. 응급이 아니었다. 하리는 폰을 꺼내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해운대 터널 통제됐어. 우회 중. 조금만 기다려. 거짓말이었다. 하리는 다시 모니터를 켰다. 이번엔 리조트 내부 시스템. 감사팀장 권한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로그를 열었다. 출입 기록. 엘리베이터 사용 내역. 주차장 게이트 영상. 그녀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어젯밤 11시부터 2장. 리조트 VIP층은 17층부터 21층까지였다. 일반 투숙객은 출입할 수 없는 구역. 엘리베이터도 별도 카드키가 있어야만 버튼이 활성화됐다. 감사팀장인 할인조차 사전 승인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 하지만 기록은 남았다. 23만 4,712 VIP 전용 엘리베이터 A17층 20층 카드키 최도윤. 도윤이 20층에 올라간 시간. 쓰러졌다던 권선욱을 만나기 1시간 반 전. 23만 4,903 VIP 전용 엘리베이터 A1층 20층 카드키 미등록 게스트 동반. 미등록. 누군가 도윤과 함께 올라갔다는 뜻. 23만 5,241 VIP 전용 엘리베이터 B20층 지하 1층 주차장 카드키 권선욱. 권선욱이 주차장으로 내려간 시간. 1522 VIP 전용 엘리베이터 B 지하 1층 20층 카드키 권선욱. 22분 뒤 다시 올라왔다. 하리는 주차장 게이트 영상을 열었다. 2350분부터 20분까지. 고속재생. 2354. 벤츠 S클래스 한 대가 들어왔다. 번호판을 확대했다. 12여 9847. 리조트 법인 차량. 등록자는 권선욱. 차에서 내린 건 권선욱이 아니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긴 생머리,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명품 핸드백. 차에서 큰 쇼핑백 2개를 꺼내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하리는 영상을 멈추고 얼굴을 확대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다시 엘리베이터 기록을 확인했다. 1635 VIP 전용 엘리베이터 B 지하 1층 20층 카드키 권선욱. 권선욱의 카드키로 올라갔다. 하지만 영상 속 인물은 권선욱이 아니었다. 하리는 시간을 더 앞으로 돌렸다. 1만 700 통화 기록, 최도윤 유나린 통화 시간 3분 42초. 도윤이 하린에게 전화를 건 시간. 1만 1533 VIP 전용 엘리베이터 A 20층 1층 카드키 미등록. 미등록 카드키. 아까 그 여자가 내려간 것으로 추정. 1만 1802 주차장 게이트 벤츠 S클래스 출차 번호판 12여 9847. 여자가 차를 몰고 나갔다. 하리는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다. 여자의 얼굴, 옷차림, 손에 든 쇼핑백. 모두 기억했다. 그리고 파일을 USB에 저장했다. 폰이 진동했다. 도윤이었다. 여보 어디야? 빨리 와. 하리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해성의료센터 시스템을 다시 열었다. 권선욱의 진료 기록을 세밀하게 확인했다. 담당 의사 이준혁. 내과 전문의. 하리는 이준혁을 알았다. 리조트 제휴 클리닉 원장. 권선욱과 골프 모임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 작년 감사 때 리조트 임직원 건강검진건으로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이름을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개인 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원장님, 저 리조트 감사팀 윤아린입니다. 아, 팀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 급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요. 권선욱 대표님, 오늘 새벽에 내원하셨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그런데 왜요? 제 남편한테 연락이 와서요. 심장 발작이라고 들었는데 상태가 어떤가 해서요. 심장 발작이요? 이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권 대표님은 멀쩡하세요. 바이탈도 정상이고 증상 호소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특실 써야 한다고 하셔서 VIP 병실 배정해드렸을 뿐이에요. 그럼 응급 상황이 아니었단 말씀이신가요? 전혀요.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혈압도 정상, 심전도도 이상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 싶었죠. 새벽에 오셔서 특실만 고집하시길래. 하리는 전화를 끊었다. 폰이 다시 울렸다. 도윤, 하리나 제발. 7시까지는 와야 돼. 공증 시간이 9시야. 공증. 하리는 화면을 응시했다. 공증이 왜 필요하지? 지분 위임장에 공증인 증인까지 세워야 할 정도로 급한 일이라면 그건 단순한 응급 상황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다. 광안대교 너머로 새벽 바다가 보였다. 2시 18분. 7시까지 4시간 42분 남았다. 정미경이 말했다. 7시 10분에 가라고. VIP층 아침 배식 시간. 하리는 리조트 식음료 운영 매뉴얼을 열었다. VIP층 룸서비스 일정표. 조식 배송 시간 오전 7시 10분 주방 출발 7시 객실 도착 7시 10분 회수 8시. 매일 정확히 7시 10분. 투숙객들이 문을 열고 식사를 받는 시간. 방안이 보이는 시간. 하리는 USB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모니터로 돌아와 이번엔 리조트 인사 시스템을 열었다. 직원 명단 검색. PR 대행 외주. 총 37건이 검색됐다. 하리는 하나씩 계약서를 확인했다. 대부분 정상적인 외주 업체였다. 행사 대행, 마케팅 컨설팅, SNS 관리. 그러다 한 건이 눈에 들어왔다. 블루오션 크리에이티브 PR 대행 계약 기간 2023.05, 2024.11, 월 500만원. 계약 담당자 최도윤. 하리는 클릭했다. 계약서 PDF가 열렸다. 일반적인 외주 계약 양식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납품 내역란이 비어 있었다. PR 대행이라면 보도자료, 언론 배포, 온라인 캠페인 같은 구체적인 산출물이 기재돼야 했다. 하지만 18개월간 단 한 건의 실적 보고도 없었다. 하리는 회계 시스템을 열었다. 블루오션 크리에이티브로 지급된 금액. 2023년 5월부터 매달 500만원. 총 9천만원. 입금 계좌번호를 복사해 검색했다. 기업은행 310-XXXX-XXXX. 예금주 서가은. 개인 계좌였다. 하리는 인터넷 검색창에 서가은을 쳤다. SNS 계정 하나가 나왔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은 20대 후반 여성. 긴 생머리, 화려한 메이크업. 주차장 CCTV에서 본 그 여자였다. 게시물을 확인했다. 명품 가방, 호텔 조식, 해외여행. 하지만 위치 태그는 없었고 사람을 태그한 게시물도 없었다. 철저히 혼자였다. 마지막 게시물은 3일 전. 부산 마린시티 머린시티 카페에서 찍은 사진. 캡션은 단 한 줄. 곧 새로운 시작. 하리는 폰을 내려놓았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도윤이 계약한 유령업체. 실적 없는 PR 대행비. 개인 계좌로 흘러간 9천만원. 그리고 새벽에 권선욱의 차를 몰고 VIP층에 올라간 여자. 하리는 다시 폰을 들었다. 이번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오진호 씨죠? 저 리조트 감사팀 윤하린입니다. 작년에 내부조사 건으로 한번 뵀었는데. 아, 기억합니다.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급하게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3장. 오진호는 36세. 해양경찰 특수구조대 출신으로 전역 후 민간조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다. 리조트 감사팀이 작년에 내부 횡령 의혹 건을 조사할 때 외부 전문가로 협력했던 사람. 하리는 그가 믿을 만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증거 없이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돈보다 원칙을 우선하는 사람이었다. 새벽 3시. 리조트 인근 24시간 카페. 오진호는 하린이 건넨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엘리베이터 기록, 주차장 영상, 회계 자료. 모든 파일을 확인하는데 20분이 걸렸다. 이거 진짜예요? 제가 직접 뽑은 거예요. 감사팀장 권한 남용 아닙니까? 남용이죠.
그래서 조용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오진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서가은의 SNS 계정이 떠 있었다. 이 여자, 블루오션 크리에이티브랑 관련 있습니까? 예금주가 이 사람이에요. 서가은. 회사 이름으로 계약했지만 실제 돈은 개인 계좌로 들어갔어요. 그럼 유령 계약이네요. 실적 없이 돈만 빼간 거. 맞아요. 오진호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서가은이 쇼핑백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장면. 이 사람이 도윤 씨 애인입니까?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근데 팀장님, 이거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혼 소송 준비하시려면 변호사 찾아가셔야죠. 이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요. 하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권선욱의 진료 기록 출력본. 제 남편이 오늘 새벽 1시 7분에 전화했어요. 권선욱 대표가 쓰러졌다고. 심장 발작이라고. 당장 와서 서류에 서명하라고. 근데 실제론 응급이 아니었어요. 바이탈 정상, 증상 없음. 그냥 특실 쓰겠다고 VIP 병실 배정받은 거예요. 오진호의 표정이 굳었다. 연극이네요. 맞아요. 왜죠? 왜 쓰러진 척을 합니까? 하리는 도윤이 보낸 문자를 보여줬다. 지분 위임장이랑 금고 카드키 가져와. 7시까지는 와야 돼. 공증 시간이 9시야. 오진호는 문자를 읽고 휘파람을 불었다. 지분 위임장. 공증. 이거 큰 건데요. 권선욱 대표가 리조트 지분 37%를 보유하고 있어요. 만약 그걸 제 남편한테 넘긴다면 경영권 싸움 끝나는 거죠.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리조트는 복잡한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최대 주주는 해성그룹으로 42%를 보유했지만 실질적 경영은 권선욱이 쥐고 있었다. 그녀의 37%와 우호 지분 15%를 합치면 과반이 넘었다. 만약 권선욱이 도윤에게 지분을 넘긴다면 도윤은 단숨에 리조트의 2인자가 됐다. 근데 왜 팀장님 서명이 필요합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인해야 해요. 오진호는 시계를 봤다. 3시 22분. 7시까지 시간이 없는데요. 7시엔 안 갈 거예요. 예. 하리는 주머니에서 찢어진 라벨을 꺼냈다. 정미경이 준 것. 7시 10분에 오세요. VIP층 아침 배식 시간. 오진호는 라벨을 읽고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뭡니까? 리조트 미화팀 반장이 준 거예요. 정미경. 새벽마다 VIP층 청소하는 사람. 왜 7시 10분입니까? 그 시간에 가면 뭔가 보인다고 했어요. 누가 연기하는지. 오진호는 노트북을 닫았다. 팀장님, 지금 뭘 하시려는 겁니까? 확인이요. 뭘 확인하시게요? 하리는 오진호를 똑바로 봤다. 제가 왜 서명해야 하는지. 그들이 왜 저를 새벽에 급하게 부르는지.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게 이혼 문제인지 아니면 더 큰 문제인지. 오진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근데 팀장님, 각오는 되셨죠? 무슨 각오요? 진실이 팀장님이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알아야죠. 사장. 새벽 4시. 하리는 오진호와 함께 리조트로 돌아왔다. 그들은 정문 대신 직원 통용문을 이용했다. 야간엔 경비가 없었다. 출입카드만 있으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었다. 어디부터 확인합니까? VIP층 쓰레기부터요. 쓰레기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미경 반장이 한 달 넘게 VIP층 청소했다고 했어요. 새벽 1시부터 7시 사이엔 사람들이 방심해서 증거를 막 버린다고. 무슨 증거요? 그걸 확인해야죠. 그들은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탔다. 할인의 감사팀 카드키로 20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오진호가 물었다. 팀장님, 혹시 도윤 씨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문자로 터널 통제라고 보냈어요. 믿을까요? 7시까진 믿을 거예요. 그 이후론 모르겠지만 20층에 도착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카펫이 깔린 긴 통로 양쪽으로
스위트룸이 늘어서 있었다. 총 6개. 하지만 불이 켜진 곳은 단 한 곳. 2007호. 하리는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7시까지 못 오면 어쩌냐고. 도윤의 목소리였다. 걱정 마. 하린이는 올 거야. 내가 아는 애야. 또 다른 목소리. 여자. 권선옥이 아니었다. 더 젊고 더 경쾌했다. 오빠는 맨날 그렇게 말해. 근데 만약에 안 오면? 안 올 리가 없어. 나한테 전화 왔잖아. 큰일 났다고 하면 무조건 달려오는 애야. 하리는 문틈에 귀를 기울였다. 오진호가 옆에서 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래도 불안한데. 권 대표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9시까지만 서명 받으면 된대. 공증 끝나면 하리는 내부 규정 위반으로 날리면 되니까. 하린의 손이 떨렸다. 내부 규정 위반. 날린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린 씨 자르는 거예요? 왜요? 가은아, 너 모르는 게 나아. 어차피 다 계획된 거야. 하린이는 감사팀장이잖아. 리조트 돈 흐름 다 알고 있어. 그 애를 그냥 두면 우리 끝나.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도윤이 웃었다. 잘못? 가은아, 우리가 18개월 동안 얼마 받았는지 알아? 9천만 원이야. PR 대행비 명목으로. 그거 횡령이야. 하리는 숨을 멈췄다. 횡령. 9천만 원. 18개월. 근데 그건 오빠가 나한테 준 거잖아요. 회사 돈 아니었어요? 회사 돈이지. 리조트 법인카드로 빼돌린 거야. 너 명의로 계약 만들고 내 계좌로 입금했잖아. 그럼 저도 공범이에요? 응.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야지. 지분만 넘어오면 다 해결돼. 권 대표님이 보장하셨어. 여자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우리 정말 결혼할 수 있어요? 하린 씨랑 이혼하고? 당연하지. 지분 넘어오면 내가 리조트 2인자야. 그럼 이혼도 쉽게 끝낼 수 있어. 약속이죠? 약속이야. 오진호가 하린의 어깨를 건드렸다. 그녀는 문에서 물러났다. 두 사람은 조용히 복도 끝으로 이동했다. 들으셨죠? 하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벽에 기대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횡령. 9천만 원. 결혼 약속. 이혼. 오진호가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이거면 형사고발 가능해요. 하리는 눈을 떴다. 아직 부족해요. 예? 저 여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하고 권선옥이 왜 관여했는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녀는 복도 끝 청소용구실을 가리켰다. 쓰레기 확인해야죠. 5장. VIP층 청소용구실은 복도 끝 비상구 옆에 있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안엔 청소도구와 함께 거대한 쓰레기 수거함이 놓여 있었다. 하리는 일회용 장갑을 끼고 뚜껑을 열었다. 쓰레기 봉투 4개. 오진호가 하나씩 꺼내 바닥에 펼쳤다. 뭘 찾으시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정미경 반장이 증거를 막 버린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봉투.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두 번째 봉투. 수건, 침구 커버. 세 번째 봉투. 종이류. 하리는 하나씩 펼쳤다. 룸서비스 전표, 신문, 메모지. 그리고 찢어진 서류 조각. 하리는 조각들을 모았다. 총 8개. 퍼즐처럼 맞췄다. 계약서였다. 지분양도 계약서 초안. 양도인 권선옥 양수인 최도윤 지분율 37%. 조건 윤하린의 증인 서명 및 공증 완료 시 효력 발생. 하리는 숨을 들이켰다. 증인 서명. 그녀가 서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 오진호가 서류를 확인했다. 왜 팀장님 서명이 필요합니까?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필요한 건 아닐 텐데. 하리는 서류를 다시 읽었다. 그러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본 계약은 윤하릴 리조트 감사팀장의 확인하에 체결되었음을 증명함. 감사팀장. 하리는 이해했다. 권선옥은 단순히 지분을 넘기는 게 아니었다.
내부 감사를 거친 정당한 거래로 포장하려는 것이었다. 할인의 서명이 들어가면 이 계약은 리조트 감사팀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이거 사기네요. 오진호의 말이 맞았다. 할인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네 번째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약 봉투가 나왔다. 찢어진 봉투. 라벨이 절반만 남아 있었다. 헬스케어 솔루션 맞춤형 건강보조제 복용자 윤. 할인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헬스케어 솔루션. 작년 감사 때 계약서를 검토했던 업체. 리조트 임직원 건강검진과 보조제 공급 계약을 맺은 곳. 그리고 그 업체의 지분 40%는 권선욱이 보유하고 있었다. 팀장님, 이거 뭡니까?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봉투를 뒤집었다. 뒷면에 손글씨가 있었다. 매일 저녁 일정 수면 유도 장기 복용 권장. 그녀는 가방에서 자신의 약통을 꺼냈다. 도윤이 10년 동안 건강 챙기라고 챙겨준 건강보조제. 매일 저녁 먹는 하얀 알약. 약통의 라벨을 확인했다. 헬스케어 솔루션 맞춤형 건강보조제 복용자 윤 할인. 똑같았다. 할인은 약통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알약들이 카펫 위로 흩어졌다. 오진호가 약을 주었다. 이거 팀장님 드시는 거예요? 네. 언제부터요? 결혼하고 나서부터요. 10년. 오진호는 약을 빛에 비춰봤다. 이거 성분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게 단순한 건강보조제가 아니라는 걸. 10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여보 어디야? 벌써 옷이야. 빨리 와. 옷이. 할인은 시계를 봤다. 5시 3분. 7시 10분까지 이 시간 남았다. 오진호 씨. 네. 이 약 지금 당장 분석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가능합니다. 간이 분석이긴 하지만 부탁드려요. 오진호는 알약 몇 개를 지퍼백에 담았다. 그 사이에 팀장님은 뭐 하실 겁니까? 할인은 2007호를 봤다.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전화 한 통 할 거예요. 6장. 할인은 복도를 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곳엔 신호가 잘 잡혔다. 그녀는 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한태성의 목소리였다. 잠이 덜 깬 목소리. 태성 선배, 저 할인이에요. 할인아? 지금 몇 시야? 5시 좀 넘었어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라서. 한태성은 41세. 법무법인 정한의 파트너 변호사. 할인의 서한대 법학과 선배로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하는 사이였다. 무슨 일인데? 선배, 지분양도 계약서에 제3자 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지분양도? 갑자기 왜? 제가 서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법적으로 꼭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서요. 한태성이 잠시 생각하는 소리가 들렸다. 일반적으론 필요 없어. 양도인하고 양수인 서명만 있으면 돼. 공증도 필수는 아니고. 그럼 왜 제 서명을 요구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로 쓰려는 거. 둘째,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제3자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려는 거. 셋째, 한태성이 말을 멈췄다. 셋째요? 너를 공범으로 만들려는 거. 할인은 숨을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인아, 네가 그 계약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론 동의한 거야. 나중에 문제 생기면 너도 책임져야 돼. 특히 네가 감사팀장이잖아. 감사팀장이 서명했다는 건 리조트 내부 감사를 거쳤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근데 실제론 감사를 안 거쳤어요. 그럼 더 큰일이지. 그건 직무유기야. 최악의 경우 너도 횡령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 할인은 벽에 기댔다. 공범, 횡령. 그들이 원한 건 할인의 서명이 아니었다. 할인을 공범으로 만들어 입을 막는 것이었다. 할인아, 지금 무슨 일 있는 거야? 선배,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네. 급해요.
한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알았어. 6시에 사무실로 와.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감사합니다. 하리는 전화를 끊고 계단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1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폰이 다시 울렸다. 도윤. 이번엔 받았다. 여보, 왜 전화 안 받아? 어디야? 터널 아직 안 풀렸어. 뭐? 벌써 옷이야? 7시까지 못 오면 어떡해? 하리는 침착하게 말했다. 갈게. 조금만 기다려. 서류 챙겼어? 위임장이랑 금고 카드키. 응. 제발 빨리 와. 진짜 큰일 나. 알았어. 하리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다. 광안대교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다. 6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7시 10분. 정미경이 말한 시간. 하리는 가방을 챙겨 계단을 내려갔다. 7장. 법무법인 정아는 리조트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었다. 하린이 도착했을 땐 6시 10분이었다. 한태성은 이미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일찍 오긴 처음이네. 죄송해요. 됐어. 무슨 일인지 말해봐. 하리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엘리베이터 기록, 주차장 영상, 회계 자료, 찢어진 계약서 사진, 녹음 파일. 모든 걸 한태성에게 보여줬다. 한태성은 30분 동안 자료를 검토했다. 그러다 휘파람을 불었다. 이거 진짜 대박인데? 뭐가요? 횡령, 배임, 사기, 문서 위조. 다 있어. 그리고 한태성이 약봉투 사진을 확대했다. 이거 뭐야? 헬스케어 솔루션? 제가 10년 동안 먹은 건강보조제예요. 남편이 챙겨줬던 거. 근데 왜 VIP층 쓰레기에서 나왔어? 그것도 확인해야 해요. 한태성은 사진을 내려놓았다. 하리나, 이거 경찰 가야 돼? 아직 안 돼요. 왜? 증거가 부족해요. 지금 가면 도윤은 리조트 정상적인 외주 계약이라고 우길 거고, 권선욱은 아픈 거 맞다고 할 거예요. 그래도 횡령 증거는 확실한데? 제 서명이 필요해요. 한태성이 고개를 가웃했다. 무슨 소리야? 만약 제가 구시에 가서 서명하면 저도 공범이 되잖아요. 그럼 이 증거들도 다 무효가 돼요. 공범이 만든 조작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어쩌려고? 하리는 시계를 봤다. 6시 42분. 7시 10분에 VIP층에 가려고요. 왜? 그 시간에 가면 진짜 모습이 보인대요. 누가 연기하는지. 한태성은 한동안 하린을 봤다. 하린아, 너 지금 위험한 거 알지? 알아요. 그래도 할 거야?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동안 속았어요. 이제 끝내야죠. 한태성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조건 있어. 뭔데요? 내가 같이 가. 증인 필요하잖아. 선배까지 위험하게 만들 순 없어요. 됐어. 변호사가 의뢰인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한태성이 미소 지었다. 나 이런 거 좋아해. 8장. 7시. 하리는 한태성과 함께 리조트로 돌아왔다. 오진호도 합류했다. 그의 손엔 간이 분석 결과지가 있었다. 약 성분 나왔습니다. 하린이 받아 읽었다. 멜라토닌, 과다 함유 벤조디아제핀 벤조디에저핀 유사 물질 검출 장기 복용 시 수면 의존 및 인지 기능 저하 가능. 하린의 손이 떨렸다. 수면 의존, 인지 기능 저하. 이거 불법 아닙니까? 오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멜라토닌은 합법이지만 벤조디아제핀 유사 물질은 의료용으로만 처방 가능해요. 건강보조제에 넣는 건 명백히 불법이죠. 한태성이 결과지를 확인했다. 이거 납품업체가 헬스케어 솔루션이지? 네. 권선욱이 지분 40% 보유한 곳이에요. 그럼 권선욱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네. 하리는 결과지를 가방에 넣었다. 7시 10분까지 10분 남았어요. 세 사람은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탔다. 하린이 카드키를 찍자 20층 버튼이 활성화됐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오진호가 물었다. 팀장님, 계획이 뭡니까? 일단 확인부터 해요.
정미경 반장 말대로 7시 10분에 뭔가 보이는지. 그 다음엔요?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20층. 문이 열렸다. 복도는 조용했다. 하지만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카트 끄는 소리. 식음료팀이 조식 배송을 시작한 것이었다. 하리는 조용히 2007호로 다가갔다. 한태성과 오진호가 뒤를 따랐다. 7시 9분. 복도 끝에서 직원이 나타났다. 트레이를 든 젊은 남자. 그는 2007호 초인종을 눌렀다. 룸서비스입니다. 문이 열렸다. 하리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 상황을 지켜봤다. 문 안에서 여자가 나왔다. 서가은이었다. 그녀는 트레이를 받아들고 웃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직원이 물러갔다. 서가은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가은아, 죽 식기 전에 가져와. 권선옥의 목소리였다. 하리는 숨을 멈췄다. 서가은이 트레이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하리는 그 안을 봤다. 거실 테이블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권선옥, 도윤, 서가은. 권선옥은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다. 멀쩡히 소파에 앉아 죽을 먹고 있었다. 대표님, 할인이 아직 안 왔어요. 도윤의 목소리. 괜찮아. 9시까지만 오면 돼. 어차피 서명만 받으면 끝이야. 권선옥의 목소리. 근데 정말 할인 씨 자를 거예요? 서가은의 목소리. 당연하지. 감사팀장이 우리 돈 흐름 다 아는데 그냥 둘 순 없잖아. 오늘 오전 9시 공증 끝나고 할인은 내부 규정 위반으로 날려버리면 돼. 할인은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한태성이 할인의 어깨를 잡았다. 들었죠?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진호가 폰으로 녹음하고 있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할인은 문을 봤다. 여전히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도윤아, 서류 준비됐지? 네. 위임장이랑 계약서 다 여기 있어요. 할인 서명란 비워뒀어? 네. 9시에 오면 바로 서명 받을 수 있게. 좋아. 공증 끝나면 이사회 소집하고 할인 징계 절차 시작하자. 증거는 내가 만들어뒀어. 할인은 주먹을 쥐었다. 증거를 만들었다. 그녀를 범죄자로 만들 증거를. 팀장님. 오진호가 속삭였다. 이제 어떡합니까? 할인은 시계를 봤다. 7시 12분. 그녀는 가방에서 폰을 꺼냈다. 그리고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리조트 도착했어. 9시에 어디서 만날까? 답장이 바로 왔다. 20층 2007호로 와. 여기서 공증인 만나기로 했어. 할인은 폰을 내려놓았다. 9시에 저기 가야 해요. 미쳤어요? 들어가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할인은 한태성을 봤다. 선배, 공증인 섭외할 수 있어요? 응? 갑자기 왜? 제가 서명할 거예요. 뭐? 한태성이 놀라 물었다. 할인아, 너 정신 차려. 서명하면 너도 끝이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무대에서 서명할 거예요. 할인은 가방을 챙겼다. 9시까지 2시간 남았어요. 준비합시다. 구장. 할인은 한태성, 오진호와 함께 리조트를 빠져나왔다. 그들은 인근 24시간 카페로 이동했다. 할인이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일은 이거예요.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다. 엘리베이터 출입 기록, 주차장 CCTV 영상, 리조트 회계 자료 블루오션 크리에이티브 계약, 서가은 계좌 입출금 내역, 권선옥 진료 기록, 찢어진 지분 계약서 사진, VIP층 대화 녹음 이외, 건강보조제 성분 분석 결과. 한태성이 목록을 확인했다. 이거 다 법적 효력 있어? 녹음은 일부만 인정될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는 확실해요. 그럼 이걸로 뭘 하려고? 할인은 새 파일을 열었다. 파워포인트. 보고서 만들 거예요. 보고서? 내부감사 특별보고서. 리조트 이사회랑 감사위원회 앞으로. 한태성이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진짜 제출할 거야? 9시 15분에 자동 발송 예약할 거예요. 미쳤어.
그럼 도윤이랑 권선옥 완전히 끝나는데? 그게 목적이에요. 하리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제목부터 적었다. 리조트 운영본부 최도윤 실장 및 권선옥 대표 관련 특별감사보고서. 한태성이 옆에서 지켜봤다. 하리나, 너 이거 진짜 할 거야? 네. 후회 안 해? 하리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리고 화면을 봤다. 10년 동안 후회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녀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다. 보고서는 총 32페이지가 됐다. 모든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배치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횡령 금액, 계약 위조, 불법 약물 투여, 문서 사기까지. 마지막 페이지엔 결론을 적었다. 본 감사팀은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최도윤 실장 및 권선옥 대표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 해제 및 형사고발을 건의합니다. 하리는 파일을 저장했다. 그리고 이메일 프로그램을 열었다. 수신자, 리조트 이사회 7명, 감사위원회 3명, 해성그룹 법무팀, 부산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예약 발송 시간 오전 9시 15분. 이거 보내면 끝이야. 되돌릴 수 없어. 한태성의 경고. 하리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예약 완료. 됐어요. 오진우가 물었다. 그럼 9시에 진짜 들어가실 겁니까? 네. 왜요? 이미 증거 다 확보했는데. 하리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다. 자신의 인감 도장. 이걸로 서명할 거예요. 미쳤어요? 아니요. 계산된 거예요. 하리는 시계를 봤다. 8시 20분. 40분 남았어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뭔데요? 서가은이요. 10장. 하리는 노트북으로 서가은의 SNS를 다시 열었다.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물, 팔로워, 팔로잉. 이 여자, 도윤이랑 언제부터 만났을까요? 오진호가 게시물을 스크롤했다. 18개월 전부터 명품 사진 올리기 시작했네요. 그전엔 평범한 일상 사진만. 계약 시작 시점이랑 일치하네요. 한태성이 팔로워 목록을 확인했다. 근데 이상한데? 팔로워가 겨우 200명이야. 이 정도 명품 사진 올리는 사람치곤 너무 적어. 은밀하게 하려고 그런 거겠죠. 하리는 블루오션 크리에이티브를 검색했다.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다. 화려한 디자인, 그럴듯한 포트폴리오. 하지만 팀 소개 페이지엔 서가은 이름이 없었다. 유령이네요. 회사엔 없는 사람. 오진호가 사업자 등록증을 찾았다. 대표는 김민수라는 사람인데요. 누군지 아세요? 찾아볼게요. 오진호가 검색했다. 김민수 42세. 이력이 나왔다. 전직 광고 대행사 3곳. 현직 블루오션 크리에이티브 대표.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다. 2022년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하리는 화면을 확대했다. 사기범이네요. 맞아요. 명의만 빌려주는 전문가 같은데요? 한태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사람들 많아. 유령 회사 만들어주고 수수료 받는 거지. 하리는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다. 블루오션 크리에이티브 도장 옆에 김민수 서명이 있었다. 도윤이 이 사람한테 회사 만들어달라고 했겠네요. 그럼 서가은은? 명의만 빌려준 거죠. 계좌 주인. 오진호가 서가은 계좌 내역을 다시 열었다. 입금된 돈, 어디로 갔는지 봤어요? 명품 구매, 해외 송금. 그거 말고요. 현금 인출 내역. 하리는 인출 내역을 확대했다. 매달 200만 원씩 현금 인출. 총 18개월. 3,600만 원. 이거 어디다 쓴 걸까요? 오진호가 인출 장소를 확인했다. 전부 리조트 인근 ATM이에요. 그리고 인출 시간 봐요. 하리는 시간을 확인했다. 매달 25일.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 25일이면 도윤 씨 급여일 아닙니까? 하리는 숨을 들이켰다. 현금으로 받아서 도윤한테 준 거네요. 맞아요. 서가은은 그냥 계좌 주인이었을 뿐이에요. 실제 돈은 도윤이 가져간 거죠. 한태성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18개월 동안 3,6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씩. 이거 도윤이 개인적으로 쓴 거네. 하리는 노트북을 닫았다.
서가은은 공범이자 피해자예요. 뭐? 도윤이 이용한 거죠. 돈도 주고 결혼도 약속하고. 근데 실제론 하리는 말을 멈췄다. 실제론 도윤은 서가은을 버릴 생각이었다. 지분만 넘어오면. 팀장님, 오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서가은 어떡할 겁니까? 하리는 폰을 꺼냈다. 분열시킬 거예요. 예. 서가은이 가진 걸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죠. 하리는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서가은의 인스타그램 DM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서가은 씨, 최도윤이 당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면 답장하세요. 메시지를 보낸 지 3분 만에 답장이 왔다. 누구세요? 하리는 답장했다. 리조트 내부자입니다. 도윤 씨가 오늘 오전 9시에 권선옥 대표로부터 지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결혼할 계획은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오늘 9시 20층 2007호에 가보세요.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가은이 한동안 답장하지 않았다. 그러다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알겠습니다. 하리는 폰을 내려놓았다. 됐어요. 뭐가 됐어요? 서가은이 움직일 거예요. 불안하니까. 한태성이 시계를 봤다. 8시 50분. 10분 남았어. 정말 들어갈 거야? 하리는 가방을 챙겼다. 네. 가죠. 11장. 9시. 하리는 20층 복도에 섰다. 한태성과 오진호는 비상계단에서 대기했다. 만약을 위해. 하리는 2007호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도윤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하린을 보자 웃었다. 여보, 왔네. 고생했어. 응. 하린은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엔 권선옥과 공증인이 앉아 있었다. 서가은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 침실에 있는 것 같았다. 하린 씨, 오랜만이에요. 권선옥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하린은 악수했다. 권선옥의 손은 따뜻했다. 아픈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응? 아, 그거. 괜찮아요. 일시적으로 어지러웠던 것뿐이에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공증인이 서류를 펼쳤다. 그럼 시작할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네. 도윤이 하린 옆에 앉았다. 여보, 여기 증인 서명란에 사인하면 돼. 하리는 서류를 확인했다. 지분양도 계약서. 양도인 권선옥, 양수인 최도윤. 지분율 37%. 그리고 맨 아래 증인 서명란. 본 계약은 유나릴 리조트 감사팀장의 확인하에 체결되었음을 증명함. 하리는 펜을 들었다. 근데 왜 제 서명이 필요한 거예요? 응? 도윤이 당황한 표를 지었다. 그냥 증인이 필요해서. 공증인 말고 내부 확인자가 있어야 한대. 누가 그래요? 권 대표님이. 하리는 권선옥을 봤다. 대표님, 왜 감사팀장 확인이 필요한가요? 권선옥이 잠시 망설였다. 하린 씨가 감사팀장이잖아요. 이런 큰 계약은 내부 감사를 거쳐야 하니까. 내부 감사요? 네. 하리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저는 이 계약에 대해 감사 의뢰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윤이 하린의 손을 잡았다. 여보, 그냥 서명해. 나중에 설명할게. 아니요. 지금 설명해 주세요. 하린아.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야? 빨리 서명하고 끝내자고. 하린은 도윤의 손을 뿌리쳤다. 왜 그렇게 급해요? 혹시.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것 때문인가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뭔데? 증거요. 당신이 18개월 동안 리조트 돈 9천만 원을 빼돌린 증거. 권선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린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린은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다. 제가 감사팀장으로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보시겠어요?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엘리베이터 출입 기록. 어젯밤 11시 47분, 도윤 씨가 20층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11시 49분,
미등록 게스트가 함께 올라왔죠. 두 번째 파일. 주차장 영상. 11시 54분. 권 대표님 차량이 들어왔어요. 근데 운전한 사람은 대표님이 아니라 영상을 재생했다. 서가은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 이 여자예요. 권선욱의 얼굴이 굳었다. 세 번째 파일. 회계 자료. 블루오션 크리에이티브. 18개월 동안 9천만 원 지급. 근데 실적은 전무. 그리고 입금 계좌 예금주는. 할인은 서가은의 계좌 내역을 보여줬다. 서가은. 20대 여성. PR 대행사 직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유령 직원이죠.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인아, 그만해. 왜요? 더 있어요. 네 번째 파일. 녹음. 어젯밤 새벽 5시 이 방에서 녹음한 거예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9시까지만 서명 받으면 된대. 공증 끝나면 할인은 내부 규정 위반으로 날려버리면 되니까. 방안이 조용해졌다. 공증인이 일어났다. 이건 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건 경찰이 관여할 사안이에요. 할인은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내부 감사 보고서. 이 보고서는 9시 15분에 리조트 이사회, 감사위원회, 그리고 경찰에 자동 발송돼요. 권선욱이 노트북을 닫으려 했다. 할인이 막았다. 늦었어요. 이미 예약됐으니까. 취소해. 안 돼요. 권선욱의 손이 떨렸다. 할인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도 끝나요. 끝나긴요. 전 증인일 뿐이에요. 공범이 아니라. 할인은 서명란을 가리켰다. 이거 저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감사팀장 서명 받아서 내부 승인 거친 정당한 계약으로 포장하려고. 도윤이 할인에게 다가왔다. 여보,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할 얘기 없어요. 10년이야. 10년을 같이 살았잖아. 할인은 가방에서 약통을 꺼냈다. 이것도 10년이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하얘졌다. 건강보조제. 당신이 매일 챙겨줬던 거. 근데 이게 사실은. 할인은 약물 분석 결과지를 펼쳤다. 불법 조제 수면제였어요. 벤조디아제핀 유사 물질. 장기 복용하면 인지 기능 저하돼요. 권선욱이 뒤로 물러났다. 그건 내가 대표님이 지분 보유한 헬스케어 솔루션에서 납품한 거죠. 제 이름으로 특별 주문해서. 할인은 계약서를 보여줬다. 여기 제 이름 있어요. 윤할인 맞춤형 건강보조제. 10년치 배송 기록도 다 있고요.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할인은 시계를 봤다. 9시 14분. 1분 남았어요. 도윤이 할인에게 무릎을 꿇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응? 이혼 안 할게. 할인은 도윤을 내려다봤다. 이혼은 제가 할 거예요. 당신이 원하든 말든. 9시 15분. 할인의 폰이 울렸다. 이메일 발송 완료 알림. 내부 감사 특별 보고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권선욱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새하얘졌다. 끝났어. 다 끝났어. 도윤이 할인을 붙잡으려 했다. 할인이 뒤로 물러났다. 저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남이에요. 그때 침실문이 열렸다. 서가은이 나왔다. 그녀의 손엔 폰이 있었다. 녹음 중이었다. 오빠. 서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 들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돌렸다. 가은아. 오빠가 날 이용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결혼은요? 집은 넘어오면 할인 씨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서가은이 폰을 들었다. 이것도 경찰한테 줄 거예요. 오빠가 저한테 한 말 다 녹음했어요. 18개월치. 도윤의 다리가 풀렸다. 할인은 가방을 챙겨 문으로 향했다. 어디 가요? 권선욱이 소리쳤다. 일 끝났으니까 가는 거예요. 당신도 끝이야. 내가 가만 안 둬. 할인은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뒤돌아봤다. 대표님,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쥐고 있던 37%, 그거 이제 의미 없어요. 횡령, 배임, 불법 약물 투여. 전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권선욱이 일어서려다 비틀거렸다. 진짜로 쓰러질 것 같았다. 이게 말이 돼? 내가 이 회사 키웠는데. 내가. 하리는 문을 열었다. 10년 동안 저한테 한 것처럼 대가를 치르세요. 그녀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한태성과 오진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 끝났어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끝났어요.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하리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켰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다. 제2부 덫의 설계 12장 9시 22분 하리는 리조트 1층 로비에 앉아 있었다. 한태성과 오진호는 커피를 사러 갔고 그녀는 혼자 창밖을 봤다. 광안대교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하리는 받지 않았다. 5초 뒤 다시 울렸다. 같은 번호. 여보세요? 윤아린 팀장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 나이 든 사람. 60대 정도로 들렸다. 누구세요? 혜성그룹 감사실장 정재훈입니다. 방금 팀장님이 보내신 보고서 확인했습니다. 하리는 자세를 고쳤다. 혜성그룹. 리조트 최대 주주. 지분 42%를 보유한 모기업. 네, 실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리조트 1층입니다. 10분 안에 17층 회의실로 올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요? 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팀장님 참석하셔야 합니다. 하리는 시계를 봤다. 9시 23분.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한태성과 오진호가 돌아왔다. 누구였어요? 혜성그룹 감사실장이요. 긴급 이사회래요. 벌써? 한태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보고서 보낸 지 10분도 안 됐는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하리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다. 선배,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변호사 대동하는 게 좋아. 오진호가 물었다. 저도 갈까요? 아니요. 오진호 씨는 서가은 쪽 확인해 주세요. 서가은이요? 네. 지금쯤 패닉 상태일 거예요.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오진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다. 하린과 한태성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긴장돼요? 한태성의 질문에 하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준비됐어요. 엘리베이터가 17층에 멈췄다. 13장. 17층 회의실은 리조트에서 가장 큰 공간이었다. 30인용 테이블이 놓여 있고 한쪽 벽면은 전부 유리였다. 바다가 한눈에 보였다. 하린이 들어갔을 때 이미 8명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남자가 일어났다. 60대 중반, 회색 양복, 은퇴 안경.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혜성그룹 감사실장 정재훈입니다. 윤아린입니다. 악수를 나눴다. 정재훈의 손은 단단했다. 이쪽은 변호사님이시고요? 네. 법무법인 정한 한태성 변호사입니다. 한태성이 명함을 건넸다. 정재훈은 받아서 확인하고 자리를 권했다. 앉으시죠. 시간이 없어서요. 하리는 테이블 끝에 앉았다. 한태성이 옆자리에 앉았다. 정재훈이 노트북을 켰다. 하린이 보낸 보고서가 화면에 떴다. 이 보고서 팀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네. 증거 수집도 팀장님이 직접? 일부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진호 씨 말씀이시죠? 하리는 놀랐다. 정재훈은 이미 다 확인한 것 같았다. 네. 민간조사 컨설턴트입니다. 작년에 리조트 내부 조사 때 협력했던 분이죠.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정재훈은 보고서를 스크롤했다. 횡령 금액 9천만 원. 불법 약물 투여. 지분 계약 사기. 내용이 심각하네요. 사실입니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하리는 USB를 꺼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록, 주차장 영상, 회계 자료, 녹음 파일, 약물 분석 결과. 정재훈이 USB를 받았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을 하나씩 열었다. 회의실이 조용했다. 사람들은 화면만 봤다. 10분이 지났다. 정재훈이 USB를 빼고 할인을 받다. 팀장님, 이거 법적 효력 있습니까? 한태성이 대답했다. 녹음 일부는 증거 능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충분합니다. 특히 회계 자료와 약물 분석 결과는 결정적입니다. 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사회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다른 사람들을 봤다. 권선옥 대표와 최도윤 실장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 해제를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8명 모두 손을 들었다.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오늘부로 권선옥 대표와 최도윤 실장은 직위 해제됩니다. 그리고 정재훈이 할인을 받다. 팀장님께 리조트 비상경영위원회 위원직을 제안합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할인은 잠시 망설였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부터 리조트는 비상경영 체제로 들어갑니다. 권선옥 대표가 쥐고 있던 경영권을 이사회가 직접 관리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팀장님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한태성이 속삭였다. 승진이에요. 받으세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팀장님은 비상경영위원이자 감사팀장을 겸직하시는 겁니다. 정재훈이 서류를 꺼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할인은 서류를 확인했다. 임명장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서명했다. 진짜 서명. 강요당한 게 아닌. 좋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선옥 대표와 최도윤 실장에 대한 형사고발건입니다. 한 사람이 손을 들었다. 50대 남자. 이름표엔 재무이사라고 적혀 있었다. 고발하면 리조트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텐데요. 정재훈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지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는 할인을 받다. 팀장님이 이미 경찰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고발 안 해도 경찰이 알아서 움직일 겁니다. 재무이사가 입을 다물었다. 그럼 형사고발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신 분? 아무도 없었다. 좋습니다. 회의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다. 할인도 일어나려는데 정재훈이 불렀다. 팀장님 잠깐만요. 할인은 다시 앉았다. 한태성도 함께. 정재훈이 노트북을 닫았다. 팀장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남편 고발하는 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할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10년 동안 속았습니다. 이제 끝내고 싶었어요. 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리조트는 팀장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권선옥 대표가 가진 지분 37%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할인은 고개를 가웃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닌데요? 아니요. 팀장님이 결정해야 합니다. 왜죠? 정재훈이 서류를 꺼냈다. 권선옥 대표명의 지분은 현재 동결 상태입니다. 형사사건 피의자이니까요. 하지만 법적으로 몰수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지분을 누가 관리할지 정해야 해요. 이사회가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권선옥 대표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할인은 숨을 멈췄다. 유언장이요? 정재훈이 서류를 펼쳤다. 작년에 작성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 사망 또는 직위 상실 시 보유 지분 37%는 리조트 감사팀장에게 위탁 관리한다. 할인은 서류를 빼앗듯 받아 읽었다. 진짜였다. 권선옥의 서명, 공증인 확인, 날짜는 2023년 3월. 왜 감사팀장한테요? 글쎄요. 아마 권 대표는 감사팀장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 서명 받으려고 한 것도 그 연장선이었겠죠. 한태성이 서류를 확인했다. 이거 법적 효력 있어요? 네.
공증까지 받았으니까요. 하리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유언장에 명시돼 있으니까요.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정재훈이 미소 지었다. 팀장님이 그 지분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개인 소유는 아니고 위탁 관리니까 매각할 순 없어요. 하지만 의결권은 팀장님께 있습니다. 하리는 이해했다. 권선욱의 37%. 그 지분이 주는 힘. 이제 그게 자신에게 넘어온 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때까지 결정하셔야 해요. 정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팀장님 힘든 시기겠지만 잘 견뎌내세요. 리조트는 팀장님을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훈이 나가고 하린과 한태성만 남았다. 한태성이 말했다. 하린아, 이거 대박인데? 뭐가요? 지분 37%야. 의결권이 4개 있다는 건 네가 사실상 리조트 2인자라는 거야. 하린은 창밖을 봤다. 전 원하지 않았어요. 알아? 근데 이미 4개 왔어. 어떻게 쓸지는 네가 결정해야지. 하린은 한숨을 쉬었다. 폰이 울렸다. 오진호였다. 팀장님, 서가은 만났습니다. 어때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근데요? 녹음 파일 18개월치 전부 있대요. 도윤이랑 나눈 대화 다. 하리는 눈을 감았다. 가져오세요. 네. 그리고 팀장님, 서가은이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뭔데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대요. 하리는 시계를 봤다. 10시 15분. 어디서요? 리조트 1층 카페요. 알겠어요. 30분 뒤에 갈게요. 전화를 끊었다. 한태성이 물었다. 서가은 만나러 가? 네. 조심해. 저 여자도 공범이야. 알아요. 하지만 필요해요. 뭐가? 하리는 가방을 챙겼다. 증언이요. 도윤을 완전히 끝낼 증언. 14장. 리조트 1층 카페는 조용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없었다. 하린이 들어갔을 때 서가은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부어 있었다. 눈도 빨갰다. 울었던 흔적. 하린은 다가가 앉았다. 안녕하세요. 서가은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하린 씨. 네. 죄송해요. 하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가은이 테이블 위에 폰을 올려놨다. 여기. 다 있어요. 18개월치. 도윤 오빠가 저한테 한 말. 하린은 폰을 보지 않았다. 왜 주려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이용당했지만 그래도 잘못한 건 맞아요. 그걸 왜 저한테 말해요? 서가은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도윤 오빠,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결혼한다고. 지분 넘어오면 하린 씨랑 이혼하고 저랑 새로 시작한다고. 알아요. 들었어요. 근데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냥 돈 빼돌리는 도구였어요. 하린은 서가은을 똑바로 봤다. 그래서요? 동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서가은이 고개를 저었다. 복수하고 싶어요. 하린은 눈을 가늘게 떴다. 복수요? 네. 도윤 오빠한테. 저를 이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요? 서가은이 폰을 밀었다. 이거 경찰한테 줄 거예요. 증거로. 도윤 오빠가 횡령 계획한 거, 저한테 거짓말한 거, 전부 녹음했어요. 하리는 폰을 집어들었다. 녹음 파일 목록을 확인했다. 총 127개. 이거 다 도윤이랑 나눈 대화예요? 네. 저 불안해서 다 녹음했어요. 혹시 오빠가 져버릴까봐. 하리는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가은아, 걱정 마. 하리는 내가 조종할 수 있어. 약 먹이고 있거든. 그거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져. 내부 고발? 절대 못해. 하리는 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약, 판단력, 조종. 서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린 씨, 괜찮으세요?
네. 하리는 숨을 고르고 다시 폰을 집었다. 이거 전부 경찰한테 제출할 거예요? 네. 근데 혼자는 무서워요. 저도 공범이잖아요. 9천만 원 받았으니까.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당신도 횡령 공범이에요. 서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저도 감옥 가요? 증거 제출하면 양형에 도움될 거예요. 그리고 하리는 한태성을 봤다. 한태성이 명함을 건넸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서가은이 명함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당신이 저한테 한 거 생각하면. 하리는 말을 멈췄다. 서가은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사랑이요? 하린이 비웃었다. 그게 사랑이었어요? 남의 돈 빼먹으면서? 저는 몰랐어요. 도윤 오빠가 회사 돈이라고 안 알려줬어요. 그냥 자기 돈이라고. 거짓말. 하린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 계좌로 매달 500만 원씩 들어왔잖아요. 18개월 동안.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 안 했어요? 서가은이 울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과는 법정에서 하세요. 판사한테. 하린 씨. 서가은이 하린의 손을 잡았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몰랐어요. 하린은 서가은의 손을 뿌리쳤다. 용서는 없어요. 대신 거래는 할 수 있죠. 거래요? 당신이 가진 녹음 파일 전부 경찰한테 제출하세요.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하세요. 도윤이 계획한 거라고. 그럼요. 제가 선처 탄원서 써줄게요. 당신이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서가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 있어요. 뭔데요? 하리는 서가은을 똑바로 봤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법정 끝나면. 서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하리는 폰을 집어들었다. 이거 바로 오늘 경찰서 가서 제출하세요. 오진호 씨가 같이 가줄 거예요. 네. 하리는 카페를 나왔다. 한태성이 뒤따라왔다. 잘했어. 뭐가요? 서가은 분열시킨 거. 이제 도윤은 완전히 끝났어.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어디가? 감사실이요. 일해야죠. 지금? 방금 남편 고발했는데? 그래서 더 일해야죠. 이제 시작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15장. 오후 2시. 하리는 감사실 책상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 10개가 켜져 있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평소와 똑같았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책상 위에 새로운 명패가 놓여 있었다. 비상경영위원 겸 감사팀장 윤하린. 하리는 명패를 만졌다. 차가웠다. 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 여보세요? 윤하린 씨입니까? 여자 목소리. 날카로웠다. 누구세요? 부산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박미선 경위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내신 보고서 확인했습니다. 하리는 자세를 고쳤다. 네, 경위님. 지금 출석 가능하십니까? 언제요? 오늘 오후 4시. 경찰서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진술 받아야 해서요. 하리는 시계를 봤다. 2시 7분. 4시까지 이 시간. 알겠습니다. 혹시 변호사 대동하실 겁니까? 네. 그럼 4시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하리는 한태성에게 전화했다. 선배, 경찰서 가야 해요. 4시까지. 알았어. 내가 데리러 갈게.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하리는 다시 모니터를 봤다. 리조트 회계 시스템이 떠 있었다. 블루오션 크리에이티브 계약 외에 다른 이상한 거래가 있는지 확인 중이었다. 그러다 한 건이 눈에 들어왔다. 헬스케어 솔루션 임직원 건강관리 용역 월 1200만 원 계약 기간 2020.01, 2025.12 5년 계약. 총액 7억 2천만 원. 하리는 계약서를 열었다. 서명란을 확인했다. 리조트 측 권선옥.
헬스케어 솔루션 측 박정민 대표이사.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지분 보유 현황란에 권선옥 이름이 있었다. 40%. 권선옥이 돈을 주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즉, 자기가 자기한테 돈을 주는 구조. 이것도 횡령이네. 하리는 계약서를 출력했다. 그리고 USB에 저장했다. 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정미경이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네, 아줌마. 괜찮아요. 소문 들었어요. 도윤 실장님이랑 권 대표님 직위 해제됐다고. 네. 정미경이 한숨을 쉬었다. 고생 많으셨어요. 10년 동안. 하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아줌마, 그날 왜 저한테 쪽지 줬어요? 보여서요. 뭐가요? 팀장님이 힘들어하는 거요. 매일 야근하고 약 먹고 그렇게 사는데 남편분은 VIP층에서 다른 여자랑. 정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그냥 못 보겠더라고요. 하리는 눈을 감았다. 고맙습니다. 아줌마 아니었으면 전 끝났을 거예요. 아니에요. 팀장님이 강한 분이에요. 저는 그냥 계기만 준 거죠. 그래도요. 정미경이 웃었다. 팀장님, 이제 행복하세요. 그 사람들한테서 벗어났으니까. 노력할게요. 전화를 끊었다. 하리는 창밖을 봤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햇살 같았다. 16장. 오후 4시. 부산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하리는 한태성과 함께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엔 박미선 경위가 앉아 있었다. 30대 후반,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윤아린 씨, 오늘 오전에 보내신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내용 확인했고요. 네. 박미선이 파일을 펼쳤다. 최도윤 씨와 권선옥 씨에 대한 고발건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횡령, 배임, 불법 약물 투여, 문서 사기. 혐의가 4가지네요. 맞습니다. 박미선이 USB를 꺼냈다. 증거는 이 USB에 다 있습니까? 네. 박미선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다. 엘리베이터 기록, 주차장 영상, 회계 자료, 녹음 파일. 꼼꼼하시네요. 감사팀장이니까요. 박미선이 웃었다. 그래도 남편 고발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미선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도윤과 권선옥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90까지만 서명 받으면 된대. 공증 끝나면 하리는 내부 규정 위반으로 날려버리면 되니까. 박미선이 재생을 멈췄다. 이거 언제 녹음한 겁니까? 오늘 오전 7시 10분경입니다. 어디서요? 리조트 20층 VIP 스위트룸입니다. 어떻게 녹음했습니까? 문 밖에서 폰으로 녹음했습니다. 박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불법 녹음이네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으니까. 한태성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증거 능력은 인정될 겁니다. 범죄 현장에서 녹음한 거니까요. 알아요.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박미선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서가은 계좌 내역. 이 서가은이라는 사람 공범입니까? 네. 하지만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윤 씨한테 이용당했어요. 결혼 약속 받고 계좌만 빌려준 거죠. 박미선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서가은 씨도 조사해야겠네요. 이미 출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올 거예요. 그래요? 누가 설득했습니까? 제가요. 박미선이 할인을 받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설득했네요.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박미선이 약물 분석 결과를 확인했다. 이 건강보조제 누가 분석했습니까? 민간조사 전문가입니다. 오진호 씨.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네. 작년에 리조트 내부조사 때 협력했던 분입니다. 박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약도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식으로 감정 의뢰하겠습니다.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미선이 파일을 닫았다. 윤아린 씨,
증거는 충분합니다. 횡령이랑 배임은 확실하고 약물건은 감정 결과 나오면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녀는 할인을 똑바로 봤다. 각오는 되셨죠? 무슨 각오요? 재판 가면 최도윤 씨 변호사가 공격할 겁니다. 부부 싸움으로 몰거나 윤 씨가 조작했다고 주장하거나.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요. 그리고 언론 나갈 겁니다. 리조트 감사팀장, 남편 횡령 고발 이런 식으로. 상관없어요. 박미선이 미소 지었다. 강하시네요. 10년 동안 약했으니까요. 이제 강해져야죠. 박미선이 서류를 정리했다.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수사 시작하겠습니다. 최도윤 씨랑 권선옥 씨 소환할 거고 서가은 씨도 조사하겠습니다. 진행 상황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미선이 불렀다. 윤하린 씨. 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건 많이 봤는데 대부분 참고 살거든요. 근데 윤 씨는 달랐어요. 할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어요. 잘하셨어요. 박미선이 악수를 청했다. 할인은 악수했다. 경찰서를 나왔다. 한태성이 물었다. 이제 뭐 할 거야? 집에 가야죠. 도윤이 있을 텐데?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없을 거예요. 지금쯤 변호사 찾아다니고 있겠죠. 그래도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한태성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근데 뭐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요, 선배. 할인은 택시를 잡아탔다. 집으로 향했다. 17장. 오후 6시. 할인의 집은 해운대 마린시티 아파트 23층에 있었다. 10년 전 결혼하면서 산 곳. 도윤명이었다. 할인은 현관문을 열었다. 조용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도윤 구두도 없었다. 할인은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집은 깨끗했다. 청소 도우미가 다녀간 흔적. 하지만 뭔가 달랐다. 침실로 갔다. 옷장이 열려 있었다. 도윤 옷이 절반쯤 사라졌다. 화장대 위에 쪽지가 있었다. 할인은 쪽지를 집어 읽었다. 할인아, 미안해. 나 당분간 밖에 있을게. 변호사랑 상해 중이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전화해줘. 할인은 쪽지를 구겼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는 침실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칸. 도윤이 급할 때만 열어라고 했던 곳. 안에 서류 봉투가 있었다. 할인은 봉투를 꺼내 열었다. 지분 위임장, 금고, 카드키, 권선옥명의 통장 사본. 어젯밤 도윤이 가져오라고 했던 것들. 할인은 서류를 확인했다. 지분 위임장은 빈칸이었다. 양수인 이름이 비어 있었다. 도윤은 할인 서명 받은 다음 자기 이름을 쓸 생각이었던 것. 할인은 서류를 찢었다. 조각조각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금고 카드키도 부러뜨렸다. 통장은 따로 챙겼다. 증거로 쓸 수 있으니까. 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할인은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여보, 전화 좀 받아. 우리 얘기해야 하잖아. 할인은 답장했다.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요.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윤이 바로 전화를 걸었다. 할인은 또 받지 않았다. 연속으로 5번 울렸다. 할인은 번호를 차단했다. 그리고 짐을 쌌다. 옷, 서류, 노트북, 중요한 물건들. 캐리어 2개가 찼다. 할인은 집을 둘러봤다. 10년 살았던 곳. 하지만 이제 의미 없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에서 이웃과 마주쳤다. 옆집 아줌마. 어머, 팀장님. 어디 가세요? 네. 잠깐 출장이요. 캐리어가 2개나? 오래 가시나 봐요. 네. 한 달쯤요. 남편분도 같이요?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혼자요. 어머, 그럼 외로우시겠네요. 할인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혼자가 편해요.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택시를 잡아 타고 리조트로 향했다. 18장.
오후 8시 리조트 직원 숙소. 감사팀장은 필요시 리조트 내 숙소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리는 그 권한을 처음 써봤다. 14층 원룸. 작지만 깔끔했다. 하리는 캐리어를 풀고 짐을 정리했다. 옷장에 옷을 걸고 책상에 노트북을 놓고 화장대에 화장품을 정리했다. 새집 같았다. 폰이 울렸다. 오진호였다. 팀장님, 서가은이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진술했어요? 네. 녹음 파일 전부 제출하고 3시간 동안 진술했대요. 뭐라고 했대요? 도윤 씨가 계획한 거라고 했대요. 자기는 계좌만 빌려줬다고.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요. 근데 팀장님, 서가은이 하고 싶은 말이 또 있대요. 뭔데요? 도윤 씨가 다른 여자도 있었대요. 하리는 숨을 멈췄다. 다른 여자요? 네. 서가은 말로는 도윤 씨가 2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여자 이용했대요. 누군데요? 김윤정. 30대 초반. 당시 리조트 마케팅팀 직원이었대요. 근데 1년 전에 퇴사했대요. 하리는 눈을 감았다.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하리는 창밖을 봤다. 광안대교 불빛이 보였다. 2년 전에도 도윤은 계속 그래왔던 것. 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한태성이었다. 하리나, 뉴스 봤어? 아니요. 무슨 뉴스요? 리조트 건. 벌써 났어. 하리는 노트북을 켰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떠 있었다. 부산 유명 리조트 경영진 횡령 의혹. 감사팀장 내부 고발. 하리는 기사를 클릭했다. 부산 소재 5성급 리조트 운영진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내부 고발은 리조트 감사팀장이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횡령 금액은 수억 원대로 추정된다. 경찰은 리조트 대표와 운영본부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하리는 기사를 내렸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다. 감사팀장 대단하다. 10년 결혼한 남편 고발했다는데 진짜? 리조트 어디? 가지 말아야겠네. 재벌들 다 똑같음. 하리는 노트북을 닫았다. 선배, 괜찮아요.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도 힘들잖아. 온 나라가 아는데. 괜찮아요. 진실이니까. 한태성이 한숨을 쉬었다. 강하다, 진짜.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선배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난 못해. 너라서 가능한 거야. 하리는 웃었다. 고마워요.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요. 이제 잘게요. 알았어. 푹 쉬어. 전화를 끊었다. 하리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10년 만에 처음 혼자 자는 밤이었다.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하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들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19장. 다음 날 아침. 하리는 7시에 눈을 떴다. 알람도 없이. 10년 동안 약에 의존해서 잤었다. 하지만 어젯밤엔 약 없이 잤다. 그리고 꿈도 안 꿨다. 하리는 씻고 옷을 입었다. 정장. 감사팀장답게. 리조트 직원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다. 간단하게. 토스트와 커피. 식사하는 동안 직원들이 하린을 쳐다봤다. 다들 알고 있었다. 뉴스를 봤으니까. 하지만 아무도 말 걸지 않았다. 하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감사실로 갔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켰다. 이메일이 127개 와 있었다. 대부분 리조트 직원들이었다. 격려, 응원, 감사. 하리는 하나씩 읽었다. 팀장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부당한 일 당했는데 참고 있었어요. 팀장님 보고 힘 얻었습니다. 리조트가 바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리는 답장을 보냈다. 하나하나. 고맙습니다. 함께 바꿔가요. 오전 10시. 정재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팀장님, 오늘 오후 2시에 긴급회의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십니까? 무슨 회의인데요? 권선옥 대표 지분 처리 건입니다.
빨리 결정해야 해서요. 할인은 달력을 확인했다.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층 회의실입니다. 전화를 끊었다. 할인은 권선옥 지분 위탁관리 서류를 꺼냈다. 37%. 이 지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할인은 생각했다. 개인 이익을 위해 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도윤이나 권선옥이 하던 짓과 다를 게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권선옥 보유 지분 37% 처리 방안. 할인은 30분 동안 타이핑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했다. 오후 2시 17층 회의실. 이사회 멤버 8명이 앉아 있었다. 정재훈도 있었다. 할인이 들어가자 모두 일어나 인사했다.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할인은 자리에 앉았다. 정재훈이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 안건은 권선옥 전 대표 보유 지분 37% 처리입니다. 현재 유원장에 따라 할인 팀장님께서 위탁 관리 중이신데요. 팀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할인은 노트북을 열었다. 제가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권선옥 보유 지분 37% 처리 방안. 사람들이 화면을 봤다. 할인이 발표했다. 권선옥 전 대표 지분은 현재 동결 상태입니다. 형사사건 진행 중이니까요. 하지만 법적으로 몰수되기 전까지는 의결권이 유효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지분을 3가지 방향으로 쓰고자 합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1. 리조트 내부 개혁. 첫째, 리조트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현재 리조트는 소수 지분권자가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를 독립시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무이사가 물었다. 다음 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사회 의결 정족수를 높이고 감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과반으로 구성하는 안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2. 직원 복지 개선. 둘째, 직원 처우 개선입니다. 현재 리조트 직원 평균 임금은 업계 평균보다 15% 낮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직원 복지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10%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재무이사가 반대했다. 많지 않습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합니다. 장기적으로 리조트의 이익입니다. 할인은 자료를 보여줬다. 이미 지는호텔, 대양리조트 등 선진 기업들은 10%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했다. 화면이 마지막으로 바뀌었다. 3. 지분의 사회환원. 셋째, 지분의 사회환원입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회환원이요? 네. 권선옥 전 대표 지분 37% 중 20%는 공익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20%요? 그게 얼마인데요? 현재 리조트 시가총액 기준 약 200억 원입니다. 200억을 기부하신다고요? 네. 부산 지역 청소년 교육, 저소득층 지원, 해양환경 보호에 쓰일 겁니다. 정재훈이 물었다. 팀장님, 그럼 남은 17%는요? 해성그룹에 매각하겠습니다. 리조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정재훈이 눈을 크게 떴다. 그럼 팀장님 손에 남는 건 하나도 없는데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 위탁 관리자일 뿐입니다. 이 지분으로 개인 이익을 취할 생각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정재훈이 물었다. 팀장님, 확실하십니까? 이거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할인은 창밖을 봤다. 바다가 보였다. 권선옥 전 대표와 제 남편은 이 지분으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망했죠. 저는 똑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게 맞는 일입니다. 리조트는 한 사람 것이 아닙니다. 직원, 고객, 지역사회 모두의 것입니다. 할인은 사람들을 봤다. 제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한 사람씩 손을 들기 시작했다.
결국 8명 모두 찬성했다.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팀장님 제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재훈이 악수를 청했다. 하리는 악수했다. 회의가 끝나고 하리는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한태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 들었어. 200억 기부한다고? 네. 미쳤어. 그 돈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데. 하리는 웃었다. 전 놀고 먹고 싶지 않아요. 일하고 싶어요. 그래도 선배, 전 괜찮아요. 이게 맞는 길이에요. 한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답다. 진짜.